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과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함께 5.18 최저임금법 개학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해주신 이용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님은 국회 소위에서, 한노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론관을 사용하려면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같이 했죠. 정말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부분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뜻인데 우리 한노위에서 그 뜻에 부합해서 행동한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할 말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만은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구무원입니다. 제 말은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일단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분들부터 소개해드리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장입니다. 박해철 부위원장입니다. 권미경 부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서갑순 부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유주동 부위원장 참석했습니다. 김세환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규명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보상준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말씀 듣고 기자회견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 최저임금 산입법이 개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당과 노동자, 정치와 노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잘 연결이 돼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살맛 나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한 청소 노동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13년간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교대 근무와 또 육아를 병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나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그러나 노동자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가치를 정치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 노동계와 소통하지 않고 또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국회 한노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산입범위 내용을 논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이견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국회의원들이 뺏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절차입니다. 어렵게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정치와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제가 전국노동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책임을 지는 모습만이 저는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많은 노동 동지들에게 보여줘야 될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위노조 위원장 시절에 병원 하청 노동자들 인간의 교섭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많이 지켜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서울형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생활형 임금이라도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임금 조건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서울시나 기타 진보적인 시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노동자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생활임금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복리후생수당이라니요. 청소노동자들 오늘도 저랑 통화하면서 숙식보조비 그리고 교통보조비 몇만 원 받는데 그거 다 최저임금 산입되고 그나마 노동조합도 없는 곳은 바로 취업규칙으로 사측에서는 다 상여금도 월할로 나누고 다 전부 다 기본급화해서 임금 삭감되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혀 이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효과가 가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소득 주도 성장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얘기했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해서 노동조합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노동자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그리고 그 국회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저희 전국노동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도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 노동자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에 함께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분명히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들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들께서는 양재 노총의 각 주요 3별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그 주요 부위원장들께서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 최소 권리, 국회가 망쳤다. 최저임금 계약, 민심을 저버리면 새로운 적폐가 시작된다. 존경하는 이 땅의 2천만 노동자 금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되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일사천리로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극한 대립을 보이며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방기했던 국회는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취업 기칙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번 계약안 처리에 여야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정부의 이런 행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촛불시민혁명 이전으로 귀환한 것입니까? 적폐 청산은커녕 새로운 적폐가 또 다른 거대 권력에 의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직세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핵심 공약은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대다수가 노동자인 국민의 소득을 올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금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과시킨 국회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노동계의 즉각적인 반발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노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는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에 15%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봉이 2,500만 원인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려도 이번 법안의 내용처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실제 임금 인상률은 몇 년간 제로입니다. 이보다 더 급한 급여가 적은 노동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의 효과를 최대한 억누르고 그마저도 본래 자신의 급여에서 충당해야 하는 기이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분명한 최저임금 무력화 법안이며 노동자 임금 계약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취업규칙 불이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의견 청취만 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측이 비정기적으로 주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매월 지급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권에서 밀어붙이다 결국 실패한 정책을 집권 여당이 중심이 되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불 능력을 걱정합니다. 기업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가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매번 이토록 큰 사회적 갈등과 진통을 겪게 된 것은 바로 기업의 착취구조 때문입니다. 적정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부족한 인력만큼의 초과 근무를 시키면서 급여는 적게 주려는 꼼수가 바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왔던 저들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구조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속도 조절, 지불 능력 운운하며 기업의 주민의 걱정을 하기에는 이 제도가 가진 중요성과 절박함이 매우 큽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자의 부담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대기업의 착취구조와 원하청 간의 갑질, 불공정 계약과 살인적인 임대료 등 거대한 처벌과 권력이 이익을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와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 법안은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여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법안을 폐기하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회 일방적인 법안 통과 후 노정관계는 급속도로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총은 간신히 부분되고 있던 노사정 간의 대화를 중단하고 각종 일자리위원회 등 노정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지방선거에서 여당 심판은 물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책 협약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저버린 정권, 기득권으로 전락해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권력이 어떠한 비극을 맞이했는지 우린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국민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며 이 정권을 출범시켰던 국민의 영혼을 집권 여당 스스로 되새기고 또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계약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 노총의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당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의 이상입니다. 예, 이상 기자회견문 본문 낭독을 마쳤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5.28 최저임금법 개혁 반대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